안녕하세요. 쉐리 토크 정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정한용 씨, 네. 요새 몇 년 동안에 창조 경제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글쎄요, 이제 저도 우리가 이제 창조 경제 이런 거 여러분들도 뭐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여기저기서 창조 경제 뭐 우리 또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궁금한 게 하셔서 있어요. 그래서 예. 나는 이게 우리 대통령이 만들어낸 건가 보다. 그래서 이게 외국에도 예. 벌써 많이 있었던 개념이래요. 예.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꼭 알아야 되는 일반인도 그런 얘기라고 일단 그러더라고요. 아줌마들은 창조 경제 막 그쪽에서 알아서 하라 그래 뭐 이런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저도 그래갖고 좀 이게 공허한데 무슨 얘기지 이랬어요. 근데 보니까 상당히 이게 구체적인 개념이 있는. 예. 근데 이걸 이게 우리가 제일 먼저 세계에서 시작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자,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창조 경제가 그냥 이렇게 공중에 떠다니는 걸 오늘은 딱 잡아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과학기술 IT를 접목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우리 시대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인데 이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고 벤처,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가 있으니 바로 미래창조과학부의 고경모 창조경제조종관. 특히 올해 2회째를 맞는 미래성장동력 챌린지 퍼레이드를 앞두고 신기술을 활용한 미래상을 소개하기 위해 그 준비에 한창인데 대한민국 제도약의 힘이 될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뛰고 있는 고경모 조종관과의 만남. 네, 쉐리 토크 창조 경제에 대해서 오늘 네. 공부해 보려고요. 네, 이 미래창조과학부. 아무튼 부서 이름이 어려워요. 예. 거기다가 거기에 창조경제 조정관을 맡고 계시는 고경모 조정관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창조경제 그쪽에 전문가시네. 아니 근데 이게 최고 전문가. 이 본인 소개를 하시려면 너무 길어가지고 네. 어떻게 줄여서 줄임말로 빼서 줄이지, 하세요? 어떻게. 어떻게 줄여야 돼요? 그냥 이게 조종관이라고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고경모 창조경제 조정관. 조정관입니다. 이렇게. 예. 진짜 기네. 그러면 경제조정관, 창조경제조정관 이거 뭐 어떤 건가 전혀 무슨 감이 일- 안 어떤 와요. 일을 하시는 기본적으로는 뭐 아까 지금 창조경제가 잡히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예. 창조경제와 관련된 각 부처들 저희뿐만이 아니라 뭐 산업부, 기획재정부, 농림부 많은 부처들이 다 합니다. 예, 관련된 일들과 관련돼서 예. 저희들이 전체적인 이제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예. 저희가 관련된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정책 같은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이제 제가 맡고 있고요.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창조경제와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대책을 기본적으로 만들어서 부처와 협의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옛날엔 산업이라는 게 이렇게 심플했어요. 뭐 공업, 뭐 광업, 뭐 농업 뭐 이렇게. 근데 지금은 사실은 무지하게 복잡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산업 자체가 예. 이게 공업에 속하는지 농업에 속하는지 뭐 알 수가 없죠. 많이 섞여 있죠. 요새. 예, 섞여가지고 말이죠. 예. 이게 그거를 다 조정을 하려면 정말 피곤하지 않나. 네. 아마 뭐 새로운 것들을 하게 되다 보면 계속. 특히나 법률하고 제도가 안 맞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풀고 예. 뭐 고치고 이런 업무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조정관님께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기업을 만드는 그러니까 새로운 창업을 하는 이런 이제 생태계 그러니까 네. 이제 이코시스템을 만드는 작업들을 주된 역할로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갖가지 플랫폼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마치 정거장처럼 가서 사람들이 찾아가면은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혁신 생태계 즉 창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사업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실 미래 창조를 하는 거네요. 거기서 새로운 머리에 산업을 머리 만드는. 쥐나는 일을 하고 그 계시죠. 머리에 근데 머리가 많이 빠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피곤하다.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나라가 처음이 아니라고 네, 얘기를 그렇습니다. 들었어요. 예.
이미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라는 용어는 영국의 학자가 이미 주창한 바가 있고요. 예. 이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창조 문화 산업이라고 해서 13가지 산업 분야를 우리로 따지면 지금 방송, 뭐 미디어 이런 부분들을 포함한 13가지 분야를 이제 쭉 이렇게 지원하는 정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좀 더 기술적인 요소들이 많이 가미된 그 테크 시티라든지 테크 네이션,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라프란치 테크, 그리고 뭐 이스라엘 이런 쪽들이 다 비슷한 개념으로 지금 이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에. 그건 난 처음에 이걸 그랬더니 우리가 처음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정부에서 얘기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굉장한 걸 하나보다. 딴 데도 있는 거군요. 네, 많이 지금 뭐 국가 간에 지금 사실은 누구나 다 하고 있고요. 예. 사실 누가 더 잘하고 빨리 하느냐의 경쟁을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영국이 시작이에요, 이게. 영국 사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창업 생태계 좀 제대로 된 창업 생태계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이 그렇죠. 미국은 오랜 기간 동안에 민간 부분 영역에서 많이 되어 왔고요. 네. 사실 국가가 좀 이제 관여를 하면서 국가 주도형으로 좀 가는 모델은 아마 이제 영국 쪽이 영국이에요. 굉장히 좀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외국은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가는지 그림을 좀 소개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22개의 도시에 예. 이제 테크시티라는 개념으로 해서 예. 여러 가지 민간 기업들이 거기 들어가서 각 분야를 정합니다. 이쪽에선 금융, 이쪽에선 화학, 네. 이쪽에선 미디어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들과 또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같이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 즉 같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이스라엘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벤처가 강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특히나 군대에서 탈피오트라고 해서 군대에서 그 기술 관련된 교육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분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와서 하는 벤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그 웨이지라는 우리 카카오 앱 같은 네네. 그런 이제 앱도 만들어서 많이 이제 최근에 M&A를 한 바도 있고요. 예.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좀 늦게 출발했습니다만은 라프렌치 테크라고 해서 저희와 같이 18개의 공업 도시를 기반으로 해서 관련된 그 창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주 지역별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랑도 만들구나.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도 지역 맞습니다. 형태로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플랫폼이? 예. 근데 그 뭐랄까요? 업종으로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 건가요?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혁신은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지역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현장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지역이 거의 창업 환경이 60% 이상이 서울 지역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버린다면 아마 지방에서는 창업 여건이 굉장히 나쁠 겁니다. 오히려. 예. 그래서 지방에도 사실 인재가 있고 지방에도 산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17개 시도에 골고루 한번 그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그 창업의 플랫폼을 지금 만들었고요. 그거를 이제 제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러면 주요 정책이라는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예. 그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 그렇죠. 새로를 하려면. 그래서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좀 제대로 발현될 수 있게, 좀 나타내 보일 수 있게 저희가 2013년 9월 30일에 창조경제 타운, 뭐 이렇게 하면 무슨 뭐 마을을 하나 만든 것 같습니다만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거기에 우리 국민들께서 아이디어를 내면 그 아이디어를 보고 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멘토들을 이제 매칭해 주게 되고요. 연결시켜 주고 그거를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바꾸는 그런 온라인 플랫폼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들이 2014년 9월 16일 대구를 시작으로 해서 네. 대기업하고 예. 창업 우리 관련된 공간을 묶어서 예. 17개 시도에 저희들이 창조경제 혁신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또 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미래의 비전, 기술 비전이나 성장 동력과 관련된 비전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이제 프로그램 하에 새로운 기술을 선보일 수 있는 챌린지 퍼레이드 같은 이런 시범 사업들을 지금 아주 노력을 기울여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창조 경제센터요. 네, 창조경제 혁신센터라고. 혁신센터. 거기선 또 뭐 하는 거예요? 창조경제 혁신센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거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누구나 와서 예. 그 한 자리에서 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그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전담 대기업이라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PPP, 즉 프라이빗 퍼블릭 파트너십 방식으로 이제 그 공간을 구성을 하고요. 공동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창업을 꿈꾼 사람들이 오면은 그분들의 창업 아이템을 사업화시키고 제품으로 만드는 작업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보통 이제 6개월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그걸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 안에서. 예. 그래도 거기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이 정부가 이거를 컨트롤에 이렇게 봐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네. 또는 합당하게. 네. 보통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은 거 있는데 가서 이렇게 대기업이랑 했다가 다 뺏겨. 대기업이랑 같이 붙었다가 다 뺏겨. 네. 하지 말아야지 이러니까 그 대기업은 거기에 와가지고 뭐 좋은 거 있나 뺏으려고 온 거 아닌가. 근데 또 그런 걱정들 하잖아요. 예, 아마 그 새로운 실험의 공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 이게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대기업과 벤처 중소 어떻게 보면 이질적인 기관. 네, 우리 네. 또 우리 얘기해 주신 바대로 어떻게 보면은 먹고 먹히는 관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서로 돕는 구조를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혁신센터를 통해 가지고 기업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영향을 받거나 도움을 받은 데가 어느 정도는 되나요? 저희가 지금 그 17개 센터를 통해서 예. 지금 약 1,440개, 그러니까 지난 10월 말까지 예. 1,440개의 기업이 예. 사실상 보육이 됐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품을 만들거나 창업을 하거나 기업으로 이제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성과를 보였고 또 약 네. 1,500개의 지역 기업들이 각종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컨대 아. 금융 지원 서비스라든지 예. 아니면 사업화 지원 서비스라든지 예. 각종 조언을 받은 기업들도 1,500개가 돼서 약 3,000여 개 가까운 어떤 지역의 기업들이 이 센터를 통해서 지금 현재 창업의 꿈이나 아니면 사업 혁신의 꿈을 이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은 뭐 그냥 사업 이렇게 그냥 꾸준히 조그맣게 하시는 그런 분들이라도 사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스스로 자꾸만 뭐 이렇게 혁신해 나가야지 사업을. 그러기 위해서도 거기 창조경제타운은 방문을 하는 게 좋겠네요. 예, 기본적으로 요 센터에 오시면은 제가 원스톱 서비스 말이 뭐 원스톱 서비스는 많이 그런 말을 많이 하십니다만 여기 오면 진짜 그 사람의 아이디어를 검증해 주는 것부터 프로토타입 즉 시제품을 만드는 거 그에 따른 금융 지원, 특허 지원. 예컨대 내가 뭘 만들려고 하는데 기존에 똑같은 특허가 있는지도 이제 같이 봐주고요. 그래서 한 자리에서 굉장히 그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시면은 아이디어가 좋은 분들은 더 그 아이디어를 키울 수 있고 또 사업 아이템이 좀 부족한 분들은 사업 아이템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고 특히나 저희들이 그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시장에 물건을 파는 걸 겁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벤처 입장에서는 정말 시장에 물건 팔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같이 매칭되어 있는 네. 그 대기업들의 유통망,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홈쇼핑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우리 25시 같은 예. GS25시 같은 이런 편의점, 이런 데들을 통해서 시범적으로 판매하는 것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 도움들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네.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방문을 예. 하시면은요.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마치 병원에 가면 문진표를 작성하듯이 이렇게 체크를 해요? 체크를 합니다. 아. 그걸 딱 보고 전문가가 보고 예. 이분은 누구랑 한번 상담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 상담을 한번 받고요. 예. 그 상담에 따라서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교육 프로그램, 아니면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에 바로 들어갈 수 있으면 예. 그 프로그램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바로 이제 보육이 시작되는 이제 그런 오. 시스템입니다. 거기 그냥 집에서 예.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거 해볼까 이렇게 해서 가면 안 되고요. 안 되죠. 구체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 부분에 예.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이렇게 했던 예. 한 3년은 연구한 다음에 찾아가야지 한 이틀 생각하셔서 찾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조금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당연히 그런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기본적으로는 기술이 굉장히 있는 분들이 창업을 하는 게 성공 가능성은 많은데요. 아까 혁신센터 말고 네. 아까 타운을 잠깐 얘기했는데 네네. 거기에는 지금 현재 누적적으로 봤을 때 한 38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하셨거든요. 방문해서 계속 보시는 거예요. 380만 명이나? 네. 그리고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분이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조그만 그 중에서 초등학생부터 좋은 것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동안 초등학생이나 예. 우리 뭐 가정주부께서도 아이디어를 제공하시면은 그걸 보고 멘토들이 그거 안 돼, 그거 다 보세요?
예, 저희들은 저희들이 380만 개를 다 봐요? 아닙니다. 380만 명이 방문을 하셨고 네. 100만 명 되는 분들이 제안을 해주셨어요. 100만 명이 제안을. 보낸 걸 다 예, 다 저희들 다 봐드려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것 그러면- 때문에 계시는 거니까. 아니 근데 우리가 보내야겠는데 그럼 우리도 집 식구들하고 같이 머리를 3년 걸리시는 아니야 3년이 아니라 왜냐하면 영감으로 네. 순간의 영감에 의해서 뭐랄까 좋은 발명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 중에서도 지금 이미 매출이 그러니까 아주 정말 초기 아이디어 하나만 갖고 시작하신 분인데도 기업으로 성공한 분들이 이미 20여 개 기업이 넘고요. 매출액도 한 450억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도전해 볼 만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거를 이렇게 딱 집어서 하실 때 글쎄 그 감으로 하시는 건 아닐 거고 어떤 네. 조건에 어느 정도 맞아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이거 돼 이래서 하는 감으로 우리는 하면 왜 안 되지. 그러잖아요 보통. 그게 아주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아마 그 뭐 제가 다 보는 건 아니고요. 전문가분들이 다 그걸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뜯어봐서. 그분들이 봐서 이게 사업이 될 만하다. 아이디어가 조금만 다듬으면은 제품으로 만들 만하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꼼꼼히 봐주시고요. 계속 그 온라인 상으로 조언을 해드립니다. 아, 근데 그 창조 경제 타운. 네. 타운 그거 운영하려면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큰 비용은 들지 않고요. 그 저희들이 이제 뭐 창조경제 타운도 그렇고 혁신센터도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저희들이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전문가의 컨설팅만 있는 거니까 그렇게 큰 맞습니다. 예산을 예, 쓰지 저희들이 않아요.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좀 빨리 움직이면서 빨리 받으리는 이제 그런 이제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센터에 몇 분이나 근무하고 계세요? 보통 이제 창조경제 그 혁신센터 같은 예.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 출범을 할 때는 저희가 정 직원을 예. 6명으로 해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걸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니, 멘토들은 너무- 많으시겠죠? 멘토를 이제 도와주시는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그 6명이 좀 이제 일이 많이 늘어나니까 지금 예. 현재 약 정직원은 12명. 어, 그리고 이제 지금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지금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사실 12명으로 해서 그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 많은 뜻을 가진 분들이 재능 기부도 하십니다. 내가 이런 재능이 있는데 전문가들이 와서 조언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 전담 대기업이 이제 매칭돼 있는데 그쪽에서 전문가하고 엔지니어들이 계속 오십니다. 예를 들면 충북의 화장품이 굉장히 유명한 LG가 지금 이제 전담으로 지원해주고 있다면 LG 측에서 약 한 50명 정도 되는 전문가들이 늘상 와서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주거나 거기 입주해서 보육하는 기업들하고 계속 얘기를 나누면서 사업화 아이템을 계속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는 그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예.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나? 저희들 보통 그 한 센터당 그 예. 운영비는 지금 정부하고 이제 지자체 같이 하는데 보통 17억 원에서 예. 보통 이제 시작을 했고요. 예. 지금 저희들이 일반 관리 운영비를 보통 한 30억 한 센터당 예. 굉장히 적게 운영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너무 창업 그러다 보니까 해서 또 없어지고 해서 없어지고 맞아.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네, 많이 맞습니다. 하거든요. 예. 사실 창업 성공하는 거는 뭐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은 더 어렵습니다. 예. 근데 10,000개가 일단 창업을 하면은 예. 그 중에서 제품까지 만들어내는 게 1,0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분에 예. 그 중에서 5년 이상 생존하는 게 한 200개. 네. 그 중에서 우리 흔히 얘기하듯이 대박을 내는 기업은 한 2개 정도 나옵니다. 네. 10,000개 중에. 네, 그래서 굉장히 적은 0.02%거든요. 네. 굉장히 낮은 성공률이고 특히나 저희들이 3년 이내에 생존하는 율이 저희들이 한 30여 프로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만들어 놓고 없어져가는 예. 그런 건데 저희들이 그래도 하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사실은 혁신센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초기 단계부터 아이디어를 계속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약간 수준 높은 창업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고요. 또 하나는 혹시나 이렇게 하시다가 접더라도 또 그거를 이제 실패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산이기 때문에 네. 다시 재창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들도 계속 제공하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혁신센터를 참여하고 이렇게 보육되는 기업들 중에 보면 재창업하신 분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다음 단계로 계속 진입하는 걸 근데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 뭐가 신용 뭐 불량 한번 맞습니다. 걸리면 예. 못 일어나게 하잖아요. 네네. 그건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3자 그러니까 이제
만약 제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 처나 아니면 제 친구가 보증을 서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제 3자 보증은 이제 없앴습니다. 없어졌고요. 근데 본인 보증은 남아 있거든요. 예. 근데 본인 보증에 대한 연대 보증이라고 하는데 본인의 연대 보증도 많이 이제 누그러뜨리고는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이나 이제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하는 것들은 많이 없앴는데 네. 일반 은행들은 좀 남아 있거든요. 예. 그런데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제 굉장히 많이 지금 낮춰지고 있고 사실 연대 보증에 대한 문제들은 굉장히 많아서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은행권이랑 얘기를 하면서 좀 그 폐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이 회사들이 결국은 이 어려운 게 마케팅 네, 맞습니다. 예. 벽에 이제 더군다나 이걸 뭐 글로벌라이즈 한다거나 이렇게 뭐 저 해외 시장까지는 뭐 조그만 회사 처음 만들어 갖고 뭐 거의 그런 것도 다 도와줍니까? 어떻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처음에 할 때 저희의 목표는 본 글로벌입니다. 그냥 태어나자부터 시작부터 글로벌로 가자. 글로벌을 이제 일단 왜냐하면은 세계 시장을 목표로 창업해라. 맞습니다. 왜냐하면 와. 이게 우리 동네에서 완전 창업을 하는 거에 예컨대 내가 그 목표를 둔다면 내가 창업을 하면 또 손해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조그만 시장에서 서로 싸우다 보면 그래서 시작부터 글로벌로 가자라고 해서 그런 걸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고 한 다음에 굉장히 시장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굉장히 조직적으로 도와드려야 되는데 일단 국내에서 뭔가 좀 마켓을 뭐 좀 한번 검증해 본다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유통망이나 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유통 지원망들, 홈쇼핑 같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요. 해외에 나갈 때도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런 유통망들을 많이 활용해서 시장 진출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해외에 보면은 또 다른 이런 창업 보육 기관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뭐 실리콘밸리 이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들 진출할 때도 저희들이 필요한 뭐 교육, 영어 교육, 심지어는 이렇게 발표하는 연습, 뭐 보고서 쓰는 거,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도와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거기에 좀 더 쉽게 진입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구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다못해 떡볶이를 팔더라도 본 글로벌 해갖고 이 세계를 대상으로 그래서 바로 뭐 요 안에 우리 거 서로 시장 쪼개 먹다 보면 그거 안 되죠. 근데 사실 이제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가 있으니까 또 뭐 실패해도 괜찮아지만 생계형으로 창업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거에 코앞인데 세계를 향해서 가는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창업의 현재 그 저희들 추이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기술 창업 같은 것들이 굉장히 늘고 있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유명한 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많이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또 고무적인 부분들은 네. 기업에 근무하시다가 나오신 분들의 창업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금방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생계형 창업이 있거든요. 예. 우리 흔히 얘기하듯이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통닭집을 만든다거나 예, 그렇죠. 뭐 예. 커피숍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예.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이제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분들도 어떤 마케팅 아니면은 소비자한테 다가가는 방식에 있어서 분명히 혁신적인 부분들을 이제 발견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그 기술형 창업이 아니라도 예. 어떤 도움이 오거나 그랬을 경우에 그거에 맞는 서비스를 저희가 해줄 수 있으면 저희가 해주고 아니면 그거에 맞는 기관들을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작업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오면은 예. 그냥 아유 당신 우리랑 맞지 않으니까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오셨으니까 한번 들어보고 예. 그게 맞는 분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그런 선정 조건이라 그럴까요? 그런 순위가 있나요? 아니면 네, 어떤가요?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술 창업을 사실은 조금 더 그렇죠. 우대를 합니다. 우대하죠. 왜냐하면은 그리고 이제 아주 빠른 속도로 해낼 수 있는지 하는 팀원의 어떤 구성 같은 것도 좀 보고요. 네. 그다음에 장기 비전 같은 것들도 보고 특히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비즈니스가 되느냐, 사업이 되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평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네.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서 네.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 실생활에서 하등 필요 없는 네. 아이디어면 그거 뭐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면 그 다음에 진행은 어떻게 되는 네, 그다음은 건가요? 이제 보통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6개월 정도의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과제들을 줍니다. 이 다음 단계를 이걸 해내느냐, 예컨대 시제품을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마켓 시장에 출품하는 걸 예. 만들어내느냐 이런 것들을 과제를 주고 예. 그것들을 이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예. 달성을 하게 되면은 예. 그 다음 단계로 소개를 시켜주는 이제 그런 이제 기본적인 단계, 역할. 근데 지금 네. 우리 창조 경제 타운 네. 여기서 이제 그 일하는 방식 네. 이런 방식하고 아까 이제 뭐저 해외랑 조금 다르다고 그랬는데요. 네. 해외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이 창조 경제 타운? 저희도 이제 해외에서 저희 이제 창조인 혁신센터 우리가 네, 혁신센터. 우리 혁신센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대기업이랑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보고 계십니다. 보통 이제 창업기업, 벤처기업 하게 되면은 대개의 경우에는 비영리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 아니면은 조그만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형으로 보통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랑 바로 연결이 돼서 대기업의 어떤 역량, 그러니까 사람이나 자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벤처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활용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네. 네, 슈제리 토크. 오늘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조정관 고경모 조정관님과 얘기 나눕니다. 예, 그 이제 성공 사례를 들으면 저희가 좀 더 쉽게 네. 이해할 수 아하.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거기 와서 예, 예. 네, 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와서 네. 성공하신 분들이 예.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뭐 예를 든다면은 지금 현재 28살 난 김주윤 대표라는 분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DOT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예. DOT 예, 아주 그 참 젊고 참 잘생긴 청년입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네. 창업을 준비했는데 이 선수는 이제 맹인 분들을 보시는데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이 이 시각장애인들. 점자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한다. 예, 예. 그래서 점자 스마트워치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스마트워치인데 예, 스마트워치를 이렇게 점자가 돼 있어서요. 예, 예. 이렇게 누가 이제 텍스트를 보내면 예, 예. 문자를 보내면 손을 대고 있으면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아. 이게 막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예, 튀어나와서. 우와. 그래서 이제 그 시계를 이제 만들어냈고 예. 그걸 갖고 이제 그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선주문을 한번 받았어요. 예, 예. 각종 이제 뭐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경진대회 가서 상도 많이 받았었고요. 예. 네덜란드에서도 지금도 사우디에 가서 사우디 국민들한테 지금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11만 개를 선주문을 이제 받아서 받았어요? 지금 이제 10월부터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와. 그런데 그 선주문하신 분들 중에 예. 스티비 원더, 스티비 원더요? 네, 스티비 원더 가수도 계시고 우와. 그래서 아마 그분은 이제 이제 CEO 분은 약 2억 8,500만 명의 우리 앞 못 보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이거에 고통을 받는 그런 거에 착안을 해서 이거를 만들었고요. 왜 난 그 생각을 못했지? 야. 아주 나는 대단한 점자가 그냥 이렇게 있는 것만 이렇게 하지 이게 바뀌면서 튀어나온다는 생각을 왜 못했지?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계속 이분은 농업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인데, 농업이요? 네, 농업에. 그래서 이제 전북혁신센터에 가서 봤더니 전북센터는 저희가 이제 이게 광섬유라고 해가지고 예. 섬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화돼 있는 이제 그런 쪽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분이 가서 봤더니 이거를 잘 활용하면은 굉장히 예.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쇠파이프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예. 이제 열을 줬더니 기존의 그 보일러를 통해서 비닐하우스를 데피는 거에 비해서 열 효율을 열선이. 3분의 2나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이게 아주 획기적이네요. 굉장한 기술을 개발을 하셔가지고 예. 지금 남원의 파프리카 농장, 뭐 장미 농장, 뭐 이런 부분들에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전북 이북은 다 시설 원열을 해야 합니다. 저희 네, 나라는 그렇죠. 다 예.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 비닐하우스의 어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난방비를 줄이는데 우와. 아주 굉장한 그 개발을 하셔가지고 예. 지금 이제 그 비닐하우스 농장을 아주 시범적으로 많이 구축을 하고 있고요. 우와. 그리고 뭐 또 하나 그 굉장히 젊은 우리
청년 예. 이제 두 분이서 한 이제 창업인데 예. 이분은 이제 공장을 이렇게 가동을 하다 보면 공장이 갑자기 멎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기계가 오래되고 그렇죠. 그러다 예, 보면 예. 그러면은 공장에 한번 멎으면은 수백만 원의 손실이 납니다. 그렇죠. 갑자기 고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걸 착안을 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온라인 이제 웹상에다가 이제 뭘 만든 거예요. 자기 공장이 멎거나 문제가 생기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그거를 바로 고칠 수 있는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우와. 일종의 그 문제 해결 이런 사이트를 만든 겁니다. 오. 그래가지고 그것도 비딩을 하게 해요. 그냥 예, 뭐 예. 나는 한 시간에 뭐 한 시간 만에 막 5만 원에 고칠 수 있다. 오. 나는 뭐 2시간에 10만 원에 고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비딩을 하게 해서 오. 이 수요자가 정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그걸 이제 선정할 수 있게. 우와. 그렇게 해서 했더니만은 이게 굉장히 많은 이제 경북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공장을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향후의 어떤 일자리 모델 어떻게 예. 보면은 자기가 직접 고용돼서 일하는 건 아니지만 그 일거리를 연결시켜주는 이런 것들도 창업 아이템으로 만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좋은 성공 사례로 해서 만들고 있고요. 그런 기업들이 지금 1,440개의 기업들 중에 굉장히 많이 녹아 있습니다. 예. 야. 아니 근데 이제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렇게 뭐 스타트업 하는 네. 그런 경우도 있지만 기존에. 기존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네네.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서 새롭게 또 이 맞습니다. 예. 그 거기 와서 또 다시 창조 네. 경제 그 혁신센터에서 도움을 받아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저희들 뭐 경북이나 이런 쪽에 보면 산업단지라고 해서 거기는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뭐 저희들 대기업들이 참 슬픈 현실입니다만은 베트남, 중국으로 공장을 많이 이전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일감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생존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럼 그분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는 이런 기술이 있고 너는 이런 기술이 있고 나는 이런 기술이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서로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걸 하나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데 기술들은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시장을 보는 어떤 안목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어느 쪽에 비어있는 시장들이 있는지 누가 그를 수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시장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대기업이나 우리 혁신센터를 통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쪽에서는 이걸 한번 해봐라. 나는 이런 기술이 있다라고 해서 서로 만나가지고 이게 보통 저희들이 이제 개방형 혁신이라고 많이 오픈 이노베이션한 말을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하는 이제 작업들이 경상북도, 뭐 충청남도 이렇게 좀 기존의 공업이 강했던 지역, 그러니까 전자공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강했던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고쳐지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이제 스마트 공장이라고 해서 이제 공장들이 있는데 공장들이 자동화가 안 되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 불량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납품하기도 굉장히 나쁘고 예, 그런 예. 부분들을 저희가 아주 빠른 속도로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동화 시켜주는 부분들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이 엄청 많으신데 요번에 또 뭐 크게 뭐 행사 준비하고 계신다고 얘기 네, 들었어요. 저희들이 뭐 1년에 한 번씩 하는 큰 행사, 저희가 창조경제라는 이름으로 예. 하는 일단 마무리 짓는 행사를 보통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하는데 예. 금년에는 12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예. 창조경제 박람회를 하게 돼 있고 오. 그 창조경제 박람회를 할 때마다 저희들이 챌린지 퍼레이드라고 해서 예. 뭔가 좀 도전적인 과제를 하는 그런 미션도 같이 이번에 아 그래요? 거기 일반인들도 들어갈 수 있나요? 네, 저희들 뭐 무료고요. 사실 예. 좀 돈을 받고 싶습니다만 무료로 네, 개방해서 하고 있고요.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4일 동안에 약 1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이제 관람을 하고 가셨습니다. 예. 아, 근데 사실은 이제 거기 가서 보면 나도 어떤 창조 경제에 할 수 어떤 있겠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남들이 하는 걸 보면 네.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예. 굉장히 좋은 체험 기회들도 많이 제공하고 있고요. 와서 예. 보시면은 나도 할 만한 건데 하는 것들도 꽤 있으시죠. 그러면 프로그램이 좀 준비가 되셨을 거 아니에요? 소개를 좀 어떤- 부탁드릴까요? 12월 3일 날 토요일에 우리 일반 국민들이 바로 볼 수 있게 하게 됩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그 로봇과 관련된 오. 자율차의 로봇이 탑승을 하거나 예. 하는 그런 미션, 그리고 이제 화성 달 탐사에 가서 무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미션, 그리고 미디어 파사드라고 해서 이제 저희들이 실감형 콘텐츠라고 예. 하는 부분들을
광고 같은 기법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예. 거대한 광고판에다가 저희들이 실감형 영상을 쏘아서 볼 수 있게 하는 기술. 그리고 이제 최근에 포켓몬고라고 해서 예, 이제 예, 유명한 그 AR, 그 증강현실과 관련된 그 캐릭터를 찾는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예. 그 저희들이 사전 행사하고 퍼레이드라는 이름으로 챌린지 퍼레이드라는 이름으로 기획을 했고요. 예. 또 박람회 내에서는 4일간 아주 다채로운 그다음 뭐 저희 혁신센터, 타운의 성과, 그다음에 각종 그 지원 기관들의 성과, 또 전담 대기업의 성과들을 모아서 국민들께 보여주는 그런 행사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가족들 같이 가도 재밌겠네요. 아마 그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어린 학생들하고 같이 와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호기심을 이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렇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미디어 파사드라는 걸 네.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네. 미디어 전혀 파사드는 지금 뭐야? 그림이 안 나왔어요. 미디어 파사드라고 해서 저희가 보통 그 텔레프레전스라고 영어로는 보통 얘기하는데 네. 그 그것도 모르겠는데요. 실감형 영상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저희들이 그 브라운관에 이렇게 쏘아서 예. 이제 보는 그런 영상을 보통 얘기하는데 네. 거대한 광고판에 반대편에서 쏘아서 예. 그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일종의 영상 기법입니다. 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5개 광고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실감나게 그러니까 예. 이제 굉장히 동적으로도 많이 움직이고 또 영상과 영상을 혼합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특히나 저희가 이번에 보여줄 거는 단순하게 미리 찍은 거를 보여주는 뿐만이 아니라 예. 아까 AR이라고 해서 증강현실이라고 해서 예. 그 안에 뭐 자동차가 막 움직이게 한다든지 오. 캐릭터가 움직이게 한다든지 예. 또 우리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참가자분들이 자기 모바일에 올려놓은 캐릭터를 쏘아 올리면 예. 거기서도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증강현실이 결합된 그런 광고 영상 기법을 이번에 처음 선보일 예정입니다. 하긴 뭐 첨단 기술을 그쵸. 거기 가면 다 막 3D 안경 막 이런 것도 쓰고 막 맞습니다. 하고 그래요? 예. 아, 그래요? 작년에도 굉장히 인기가 좋았고요. 예, 예. 금년에도 저희들 이제 VR 영상 기기 예.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AR 캐릭터들을 자기 모바일이나 그 공간 내에서 이제 이렇게 계속 캐치하고 예. 자기 걸로 이제 키우고 이런 그런 재미있는 체험도 같이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 이게 뭐 박람회군요, 그냥. 네, 맞습니다. 와서 어떻게 즐길 보면. 수 있는 그런 즐길 수 체험 있는.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몇 번째 행사예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4회째고요. 예. 여기 저희들이 이제 챌린지 퍼레이드 아까 얘기한 도전 과제를 이렇게 줘서 하는 것들은 저희가 이번에 2번째 예. 이렇게. 아,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어차피 프로그램은 지금쯤이면 다 완전히 다 됐죠? 네, 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걸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합니다. 그냥 그렇죠. 뭐 한 며칠 준비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예. 보통 사진은 보통 6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을 갖고 예. 계속 아이템부터 다져나가는 것들을 해서 이제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참여하고 싶은 분은 일단 가서 보고 와서 바로 또 신청해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렇게 파트별로 돼 있는가요? 이쪽은 뭐 미래 뭐 무슨 분야 이렇게 해서 나눠서 그 분야별로 네. 다 돼 있는 거죠? 네. 챌린지 퍼레이드는 지금 코엑스가 있는 그 바로 앞에 있는 공터랑 예.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한테 이제 매각된 현대자동차 부지에 예, 예. 저희들이 이제 커다란 이제 벽을 세워서 거기다 미디어 파사를 쏠 예정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코엑스 안에 있는 전시실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예. 각종 뭐 스타트업들, 대기업관 예. 저희들이 그동안 보육했던 성과들 그리고 심지어는 뭐 그 돌아다니면서 쉬시거나 이제 먹을 수 있는 공간까지도 그 안에요? 예. 아마 그 먹는 거를 제공하는 그런 분들도 예. 다 그냥 기업들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뭔가 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소비자한테 그런 다가가는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어묵을 하시는 분들이 예. 그 부산에서 계속 올라오셔가지고 예, 예. 그 손님들한테 그리고 또 이제 그 현미밥 예. 아주 그냥 그 굉장히 그 중국에 진출해서 지금 엄청나게 이제 매출액을 예. 올리고 계신데요. 매출액이 한 5억 정도 하시다가 지금 300억까지 올라가신 예. 이런 현미밥을 하시는 분이 4일 내내 저희 관람객들한테 무료로 밥을.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되었나? 예. 아, 며칠부터요? 12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 밥 때문에 며칠 가시는 것 동안? 같아요, 지금. 4일간 하고 있습니다. 네? 4일간 할 예정. 4일간요. 예. 아니 거기가 사실은 구경거리도 많고 코엑스 거기 볼 게 많죠. 가면 또 좀 네. 그 뭐 밑에 예, 지하에 예, 예.
또 쇼핑몰도 쇼핑몰도 있고 거기 예. 그 동네 근처가 그게 관광타운이에요. 근데 이렇게 늘 매년 행사를 개최하시면서 뭔가 집중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희는 뭐 충격을 주고자 합니다. 충격. 사실은 이제 챌린지 퍼레이드를 뭐 예를 든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우리가 자율차나 드론, 그러니까 네. 무인기라고 예, 보통 예. 하죠. 이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 우리도 한번 할 수 있다. 기술도 충분하다라고 해서 사실은 6개월 동안 굉장히 협상을 많이 해서 처음으로 작년에 처음으로 챌린지 퍼레이드에서 우리 무인차가 실도로에서 다니게 됐습니다. 우와. 그 전까지는 자율차 같은 경우에는 실도로에서는 다닐 수 없을 없었죠. 뿐만 아니라 예. 시연을 하려면 도로가 아닌 곳에 트럭으로 싣고 가서 거기서 해야 거기서 되는데. 돌고 다시 또 트럭으로 실어 가야 되는데 예. 저희들이 계속 이거를 실도로에서 주행을 해봐야 한다라고 예. 해서 경찰청의 도움으로 임시 번호판을 저희가 발급받아서 처음으로 실도로에서 주행을 했고요. 그 이후에 사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까지 계속 그 자율차 네. 그리고 무인기에 대한 이제 시범 사업도 만들어지고 시범 공간도 제공하기로 하고 네. 관련된 가이드라인도 제정하는 등 정부 부처 내에서 굉장히 큰 충격하에서 어떻게 보면 좋은 방향으로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미디어 파사드, 로봇, 자율차, AR 그런 부분들도 한번 국민들한테 이런 것들을 도전적으로 한번 보여주고 시연해 봄으로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한번 나도 노력해보고 규제를 담당하는 이런 분들도 아 우리나라도 이제 이 규제를 근본적으로 좀 바꿀 때가 됐구나 하는 그런 충격을 드리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요새는 이제 대학에서 대학생들이 이렇게 창업을 하기도 하고 네네. 학교에서도 학교에 뭐 산업 협력 협력, 예.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고 그러는데 무슨 학교와 연관된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산학 협력도 많이 하고 공과대학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창업 동아리라고 해서 동아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전국에 5천 개 이상 늘어가지고 굉장히 3년 내에 거의 5배 가까이 성장을 했거든요. 5,000개나 돼요? 그래서 이 창업 동아리 팀들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이 창업 동아리 팀들이 우리 창조경제 혁신센터나 이런 쪽에 많이 와서 창업을 힘쓰고 계십니다. 예. 근데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보기도 하시지만 참여도 많이 하시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오픈톡 릴레이라는 게 그런 건가요? 그건 네, 뭔가요? 저희들 오픈톡 릴레이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국가가 앞으로 이제 먹고 살아야 할 예.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 산업 쪽에 계신 분, 정부 쪽에 계신 분, 아니면 연구를 하는 분들께 서로 모여서 어떤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술,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정책,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한번 자유롭게 얘기를 해보고 부족한 부분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번에 챌린지 퍼레이드도 한번 이런 분야로 한번 해보자. 아니면 빠른 속도 우리 이쪽 분야 기술은 한번 같이 개발해보자 하는 그런 것들이 도출되게 되고요. 또 정부 정책에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닌데 사실은 아이디어는 넓은 데서 이렇게 나와야지. 갑자기 그러니까 아까 저도 그랬잖아요. 무슨 그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진짜 영감으로 아이디어는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점자를 네. 하신 분 그 얘기 보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 참여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이 보기에도 이 박람회도 그렇고 챌린지 퍼레이드도 그렇고 아까 오프통 릴레이 얘기해 주셨는데 네. 가능하면 관련된 분들이 많이 와서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좋은 쪽으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가신 분들이 계속 보고 듣고 그럼 눈이 확 튀어져서 뜨이지, 또.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네, 아마 그 자극도 많이 받으시는 예, 분들도 예. 있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관심을 갖고 나도 저거 한번 비슷한 분야 내 아이디어가 있는데 해보겠다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기업 뭐 이런 걸 하면 메이커라는 게 여자들은 있거든요. 네. 메이커가 있어야지 사게 되고 그래서 네. 그쪽에도 관심들을 좀 많이 가질 것 같아요. 내 거 메이커 되는 네, 거. 맞습니다. 예. 사실 그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손재주가 좋다고 하지 예, 않습니까? 참 잘 만드는데 예. 그런 게 저희 나라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워낙 이제 입시에 어저께 우리 수능도 끝났으면 예, 입시에 예. 시달리다 보니까 학생들 참 못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메이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전국에 한 25만 명 정도 계신데요. 그래요? 제가 아주 빠른 속도로 100만 명 이상 좀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메이커들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들하고 그런 공간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커라뇨? 실제 뭔가를 만들어 보는 만들어 거죠. 보는 그러니까 만들어 보는 예, 거예요? 뭐 조그만 크래프트부터 공예품부터 예. 아니면 뭐 3D 프린터를 가지고 뭐 심장 모형이나 아니면은 뭐 집이라든지 예. 뭐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뭐 사실은 학교 교육부터 다 뜯어 고쳐야죠 우리나라는. 그러려면 입시제도부터 다 고쳐야죠.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게 아주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그런데 와서 이렇게 직접 와서 저희들이 그런 공간들을 제공을 하고 실제 만들어 보는 것들 장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 강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분들의 지도하에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예. 아 이게 굉장히 재밌다. 그리고 또 창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미래 창조 그 과학부에서 교육부를 한번 좀 개조하세요. 네. 저도 이제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육과학. 5년간 근무했었습니다. 야. 네, 쉐리 토크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조정관 고경모 조정관님하고 얘기 나눕니다. 원래 전공은 뭘 하셨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는 이제 경영학을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런데 서울 공무원이시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예. 서울 출신이세요? 저는 제주 출신입니다. 아, 제주도에서 오신 거예요? 제주도 제주고시입니다. 아, 그래요? 고시 제주고시인데 제주도에서 태어나셨군요. 야. 와, 근데 서울로. 서울로 유학을 오신 거예요? 네. 공부 말은 엄청-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 공부 엄청 잘하셨군요. 아닙니다. 그럼 행정고시를 하신 거예요? 행정고시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공부 엄청 잘한 거예요. 예. 그러다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됐는지. 그 전에는 어디부터 예. 계셨어요? 저는 이제 공무원 생활을 이제 경제기획원에서 1989년에 시작을 했고요. 네. 지금은 이제 기획재정부라고 하는 곳에서 20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뜻한 바가 있어서 교육과학기술부로 가서 네. 이제 근무를 하다가 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9월 1일자부터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야. 멋지십니다. 그러면 그 긴 세월 이쪽에 계시면서 보람도 있으셨을 것 같고 힘든 시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뭐 조금 있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렇게 보면 관료 냄새가 별로 안 나세요. 예. 왜냐하면 이 공무원 하시는 분들은 좀 권위적이고 네. 좀 기분이 안 좋거든요. 계속 창조하셔서 그런가 봐요, 그런가 본인들. 봐요. 되게 과찬이십니다.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어떤 일이에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사무관하고 이제 서기관, 이제 사무관이 제 처음 이제 예. 직책이 저 직인데, 예. 네. 1997년 외환위기가 났을 때 당시에 이제 금융산업 구조조정, 예. 이게 공적 자금을 조성해서 은행 구조조정하고 예금자 보호하고 우리 기업들을 같이 살리는 IMF 때 그 IMF 때 그 일을 좀 했었고요. 일을 맡아서 하셨었군요. 그리고 이제 교육과학기술부로 가서는 사실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네. 교육과학기술부로 갔고 당시에는 반값 등록금 논란 하에서 사실 네. 국가장학금 제도를 이제 기획하고 그거를 이제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아유, 그것도 정말 큰 일이시죠. 예. 아유. 근데 큰 일을 하면 음. 칭찬도 크게 먹지만 욕도 크게 먹는 그런가? 어떠세요? 아, 그럼 그게- 욕먹을 일을 그게- 하신 게 없는데 뭐. 왜냐하면 잘해도 어떨 때 야 내가 잘하고도 뭐 그런 항상 일이 이렇게 예, 양면이 있을 있으니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예.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예. 그렇죠. 외환위기 때도 뭐 당연히 그랬고요. 예. 사실 당시에는 뭐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고 은행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렇게 금리가 올라야 되느냐, 뭐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근데 그때 금리는 막 올리셨잖아요. 사실 뭐 IMF하고 우리 세계은행에서 굉장히 그게 구조조정의 이제 큰 수단이라고 계속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었어요. 결국은 우리가 그래서 통과했죠 그거를. 네, 그래서 그 아주 깜깜한 짧은 시간 토너를 동안 나왔잖아요. 맞아요. 예. 사실은 세계 유례 없이 4년 만에 네. 그거를 사실상 졸업할 수 있었다. 사실상 졸업한
나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저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수한 공무원들도 계셨어요. 예. 인정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힘든 자리에 계신 만큼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렵다. 그런 생각 안 해요. 관둘까 이런 생각 하신 관두기는 적도 어디를 관둬요? 있으세요? 그러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저희는 뭐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해왔고요. 예. 지금 특히나 이 창조경제와 관련돼서는 뭐 굉장히 최근에 어떤 상황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예. 저희들이 이런 창업 생태계, 즉 글로벌을 진출하고자 하는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시스템은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사실은 이게 진짜 우리 전환기의 시대 아닙니까? 지금 뭐 정신없이 변하는. 예.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직책에 계신 거 아닌가? 창조 경제 이 혁신센터라는 것이 여기에 조정관으로 계시면 잠이나 제대로 주무세요? 네, 요새는 많이 자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지금 현재 우리들한테 조언을 해주시면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게 여기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고. 네,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이 생태계를 자생적으로 스스로 좀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비록 시작은 네. 정부가 주도적으로 센터를 만들고 플랫폼을 만들고 엮이는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오고 그랬습니다만 네.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를 끌어나가는 리더들이거든요. 리더는 결국에는 기업을 하시는 기업가들이 될 수밖에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가가 되기 위한 그런 도전 정신. 아까 우리 학교 얘기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뭔가 내가 기업을 일으키겠다. 내 인생의 CEO가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기업을 하는 그런 정신들이 많이 북돋아졌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나머지 어떤 저희 같은 중앙정부나 지자체, 뭐 대학, 연구소, 흔히 얘기하는 벤처캐피탈 같은 자금 지원하는 사람들은 다 그거를 먹여 살리는 피더, 즉 후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 또 그런 리더들이 어떤 기업가 중심으로 이루어진 리더들이 이런 창조경제 혁신센터나 이런 지역 생태계를 계속 만들어가는 노력을 이제 저희들이 지원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그러면 앞으로 이쪽하고 관계가 좀 있으려면 계속 문을 두들기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저희들이 뭐 누구든지 환영을 하고요. 예. 국민 누구나 오시면 아무리 사소한 아이디어라도 일단 조언도 해드리고 예. 사업화 가능성도 진단해드리고 그런 서비스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겁먹지 말고 일단 두들기고 보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럼 예. 앞으로는 그러면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창조경제 혁신센터, 창조경제 타운, 창조경제와 관련된 이런 시스템들을 다음 정부에도 사실 미국과 같은 경우에도 실리콘밸리가 정착되는데 40년이 넘는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긴 안목을 갖고 이 시스템이 공고화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누리고 성공 사례도 만들어내고 이런 설득 노력, 알리는 노력 이런 부분도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네. 그 창조 경제 혁신 센터가 세계적인 모델이 됐으면 그렇게 예. 네, 맞습니다. 바랍니다. 그리고 네. 앞으로 아까 힘드시더라도 절대 예. 공직을 관두셔서 안 되고 앞으로 예. 더 큰일 더 많이 하시길 예.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응원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창조 경제 뭐 혁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예, 좀 예. 공부를 했는데 뭐 그렇게 아주 어려운 거 아니네요. 예. 처음에 어떻게 하면 좋은가? 창조 경제 얘기를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예. 우선 12월 1일부터 4일 동안 코엑스에. 코엑스. 네, 거기 가면 아주 좋은 체험을 하고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조라는 게 뭐 이거 되겠어? 그래서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살려내는 게 창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냥 뭐든지 난 안 돼, 난 이거 글쎄 하는 게 아니라 예, 한번 무조건 그게 두들기면 될 것 됩니다. 같아요. 그게 됩니다. 네, 자 저희도 두드려 주십시오.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